남들 눈에 괜찮아 보이는 삶을 사는데 왜 이렇게 불행할까요? 좋은 회사, 안정적인 직장, 부모님도 만족하시는 선택들,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커리어, SNS에 올리면 좋아요 수십 개가 달리는 일상. 그런데 밤이 되면 이상하게 공허합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이 질문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가요? 오늘 한밤의 안식처에서 함께 나눌 명언은 덴마크의 철학자 쇠렌 키르케고르가 남긴 이 문장입니다. 나는 나 자신이 될 용기를 가질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짧은 문장이지만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나요? 키르케고르는 19세기를 살았던 철학자입니다. 200년 전 사람이 남긴 말인데 이상하게도 2025년을 사는 우리 마음에 깊이 와닿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마도 시대가 바뀌어도 인간이 겪는 본질적인 고민은 변하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키르케고르는 1813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복한 집안이었지만 그의 인생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매우 엄격한 종교인이었습니다. 어린 키르케고르에게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신앙인은 이래야 한다. 세상 사람들의 본이 되어야 한다. 아버지의 기대는 무거웠고 키르케고르는 그 무게에 짓눌려 살았습니다. 청년 시절 그는 레기네 올센이라는 여성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약혼까지 했죠. 하지만 키르케고르는 약혼을 파기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난했습니다. 무책임하다. 여자를 가지고 논 것이다 라고.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키르케고르는 자신이 진정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결혼이라는 사회적 틀에 맞춰 사는 것보다 철학자로서 진리를 탐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 선택은 외로운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을 감수해야 했고 사랑했던 레기네와도 헤어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동안 키르케고르는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사회가 정해놓은 틀, 타인의 기대, 전통과 관습,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진짜 나를 찾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남긴 이 명언은 단순한 철학적 사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삶 전체가 응축된 피와 땀으로 얻어낸 깨달음입니다. 2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SNS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빛나는 일상을 보며 나도 모르게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이렇게 멋진 삶을 사는데 나는 어제 본 그 친구의 여행 사진, 멋진 풍경 앞에서 웃고 있는 모습, 좋아요 300개, 부러웠습니다. 나는 언제 저런 여행을 가볼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는 모릅니다. 그 친구가 그 사진을 찍기 위해 몇 번이나 포즈를 바꿨는지, 사진 속 웃음 뒤에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 SNS는 항상 가장 좋은 순간만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전부인 줄 착각합니다. 회사에 가면 상사의 눈치를 봅니다. 오늘 팀장님 기분이 어떤가? 이 보고서를 지금 올려도 될까?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밥을 먹으면서도 우리는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합니다. 누군가에게 미움받지 않을 말들만 골라서 합니다. 어제 그 회의 진짜 비효율적이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입 밖에 내는 말은 네, 팀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입니다. 진짜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 자리에서 어떻게 보일까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친구들과 모임에서 요즘 뭐해?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경험? 사실 요즘 아무것도 특별한 게 없는데 뭔가 있어 보이는 답을 해야 할 것 같은 압박감. 그냥 평범하게 지내라고 말하면 뭔가 루저 같아 보일 것 같아서 요즘 이것저것 알아보는 중이야 같은 애매한 답을 하게 됩니다. 또는 가족 모임에서 친척 어른이 너 취미가 뭐니? 라고 물을 때 사실 퇴근하고 나면 너무 지쳐서 누워서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보는 게 전부인데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뭔가 생산적이고 의미 있어 보이는 취미를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끊임없이 있어 보이는 나를 연기합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에게, 연인에게, 친구에게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착한 아들, 착한 딸, 괜찮은 애인, 믿음직한 친구. 이런 역할들을 하나하나 벗겨내고 나면 과연 진짜 나는 무엇이 남을까요? 두렵습니다. 어쩌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키르케고르가 말한 나 자신이 될 용기는 단순히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건 방종이고 무책임입니다. 진짜 나 자신이 된다는 것은 타인의 시선과 평가 속에서도 나의 가치관, 나의 판단, 나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칭찬해주지 않아도 이것이 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배워왔습니다. 착하게 행동해야 한다.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한다. 선생님 말씀에 고개를 끄덕여야 한다. 학교에서는 정답이 있는 문제만 풀었습니다. 나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정답을 맞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20년, 30년을 살다 보니 우리는 자연스럽게 타인의 정답을 찾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 물어보는 대신 남들은 뭘 하지? 이렇게 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 를 먼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 30대 중반 직장인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편의상 그를 민수라고 부르겠습니다. 민수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입사 10년 차, 이제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연봉도 괜찮았고 복지도 좋았습니다. 부모님은 자랑스러워하셨고 친구들은 부러워했습니다. 너 정말 잘 나간다. 대기업 10년이면 이제 안정권이잖아. 하지만 민수는 매일 아침 출근길이 지옥 같았습니다. 지하철을 타는 순간부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회사 건물이 보이면 숨이 막혔습니다. 하는 일이 너무 무의미하게 느껴졌거든요. 엑셀 시트에 숫자를 입력하고 PPT를 만들고 회의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일. 이게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일까? 민수는 사실 음악을 좋아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밴드를 했습니다. 기타를 치고 작곡도 했습니다. 축제 무대에 섰을 때의 그 전율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관객들이 환호할 때, 아, 나는 이걸 하며 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대학 진학할 때 부모님이 말씀하셨죠. 민수야, 음악으로는 먹고 살 수 없어. 요즘 세상이 어떤데 안정적인 길을 가야지. 아빠가 평생 고생해서 너 대학 보냈는데 넌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민수는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부모님 말씀을 따랐습니다. 기타는 옷장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경영학을 전공하고
토익 점수를 올리고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모두가 축하해줬습니다. 처음 몇 년은 괜찮았습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 배울 것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빠져나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주말에 가끔 기타를 꺼내 치곤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은 설렘은 없었습니다. 손가락이 굳어 있었고 코드도 잘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뭘 한 걸까? 10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민수는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눈빛이 죽어 있었습니다. 20대의 그 반짝이던 눈빛은 어디로 간 걸까? 그날 밤 민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남의 인생을 살아온 것 같다고. 다음 날 민수는 용기를 냈습니다. 사표를 썼습니다. 주변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부모님은 화를 내셨습니다. 미쳤냐? 10년을 다닌 회사를 그만둬? 나이가 몇인데 이제 와서 음악을 한다고? 친구들도 말렸습니다. 야, 정신 차려. 네가 지금까지 쌓아온 커리어를 다 버리는 거야. 그래서 뭐 먹고 살 건데? 연인도 떠났습니다. 나는 안정적인 사람을 원해. 너 이렇게 나가면 우리 결혼은 어떻게 해? 모두가 반대했습니다.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처음으로 자기 자신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남의 기준으로 내 인생을 살지 않겠다. 지금 민수는 작은 음악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독립 뮤지션들의 음악을 녹음하고 믹싱해주는 일을 합니다. 수입은 대기업 다닐 때의 절반도 안 됩니다. 불안정합니다. 다음 달 수입이 얼마나 들어올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말합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유로운 기분이다라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더 이상 가슴이 답답하지 않습니다. 스튜디오에 출근할 때 설렙니다. 일을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돈은 줄었지만 삶은 훨씬 풍요로워졌어요. 이제야 제가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민수의 이야기가 극단적으로 느껴지시나요? 나는 당장 직장을 그만둘 수는 없어. 나는 그 정도로 확신이 서지 않아. 괜찮습니다. 나 자신이 되는 것이 꼭 직장을 바꾸는 것만은 아니니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회사는 그대로 다니지만 퇴근 후 제 시간을 되찾았어요. 예전엔 회식이 있으면 무조건 참석했어요. 안 가면 눈치 보일까봐. 하지만 이제는 정말 가기 싫을 때는 정중하게 거절해요. 그 시간에 집에 가서 책을 읽어요.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거든요. 작은 변화입니다. 하지만 그 분에게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선택이 그분의 삶을 조금씩 바꾸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한 20대 후반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항상 착한 딸, 착한 친구로 살아왔습니다. 누가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싫다는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연인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상대가 만나자고 하면 피곤해도 나갔습니다. 상대가 보고 싶은 영화를 봤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음식보다 상대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3년을 사귀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점점 자신이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용기를 냈습니다. 연인에게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사실 이게 싫어. 내가 원하는 것도 존중받고 싶어. 상대방은 깜짝 놀랐습니다. 너 왜 갑자기 이래? 너답지 않아.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너답지 않다는 말의 의미를. 그것은 결국 내가 원하는 네 모습이 아니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녀는 혼자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제야 나를 존중하는 법을 배웠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느라 나를 지우지 않아요. 키르케고르는 말합니다. 나 자신이 될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고.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타인의 평가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누군가 나를 싫어해도 괜찮다는 자유, 누군가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는 자유, 또한 그것은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렇게 하면 거절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미움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진짜 나로 살 때 우리는 비로소 가벼워집니다. 무거운 가면들을 벗어던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흉내내느라 소모했던 에너지를 이제 나를 위해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나 자신이 된다는 것은 때로는 외로운 길입니다. 많은 사람이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남은 사람들, 진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훨씬 소중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나 자신으로 살고 있는가? 만약 그 대답이 아니오라면 괜찮습니다. 깨달았다는 것 자체가 시작입니다. 내일 당장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하루 단 한 가지만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내 마음을 먼저 물어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나는 나 자신이 될 용기를 가질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이 문장을 가슴에 품고 오늘 밤 편안한 잠 이루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밤이 평온하길, 그리고 내일 아침 조금 더 자유로운 당신으로 깨어나시길. 한밤의 안식처였습니다.